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 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 순서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네.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신 이시안 쌤 그리고 단국대학교 김예은 학생과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아세요? 네, 쌤도 빠뜨렸다고 되게 서운해하시네요. 한 번만 해요. 한번 해주시거든요. 네. 빠르게. 다시 소개를 해볼까요? 한 번만. 네.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뇌생남 이시안 반갑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8시예요. 예, 다 읽었네요. 와, 완벽 오늘은 완벽 출석이네요. 출석을 했습니다. 저 다혜 씨, 저게 무슨 말이죠? 문제를 벌써 내요. 오늘 다도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네,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톡방이 열리고 문제가 뜨면 5초 이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문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톡방 열어볼게요. 자,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제 쓰고자 이제는 국적이 없는 난민들이. 자, 국제혁명이 국적이 없는 난민들을 위해 발행했던 최초의 국제적인 신분증은 무엇일까요? 뒤에 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신분증, 사회소설, 마패. 제가 이걸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진짜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한 번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카운트 시작합니다.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드라이버스, 자, 다혜 씨는 난생 여권. 난생여권. 정답은 뭘까요? 난생 네, 난생 여권. 들어본 거 맞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쉽게 놓쳤지만 다음 문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로 공황장애 와도 됩니까, 혹시? 새누리당 친박계 오만과 권력을 향한 맹목적 독주가 도를 넘고 있다. 유례없는 공천학살로 당은 내공 상황으로 들어가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여당의 사당화를 강력 비판하고 있음에도 꼭 땡땡땡땡 하고 있다. 이 땡땡땡땡은 뭘까요? 힌트가 있네요. 어떤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함. 사자성어를 맞추면 되는 거네요. 사자성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사당화, 파당화. 됐습니까? 5초 카운트 들어갈게요. 제가 사자성어에 유난히 약한 편이라서 뭐에 강하죠? 저 MC 찬스 쓰겠습니다. 저 0초가 끝났네요, 제가. 아, 우불관원 나왔습니다. 우불관원. 정답이네요. 이걸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고 있다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강쌤도 모르시겠죠? 네. 주는 사람도 없고 쓰는 너무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데요? 이거는. 자, 김태수 다음 씨는 문제. 이회수 씨 친구일 것 같아요, 나이가. 다혜 씨. 네, 먼저 되세요, 다혜 씨. 꼭 맞추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좀 맞춰 이거 자신 있어요. 자, 5초 카운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말해도 되나요? 아, 이거 혼자낼 거죠? 네,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 예, 맞아요. 정답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네, 자신 있게 직지심체 요절이 팔만대장경. 자, 카운트 끝났고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직지심체 요철이에요. 맞아요. 달렸어요. 맞아. 잘 틀렸어요. 설마. 다들 팔만대장경 아닌데. 정답은 직지심체 네, 요철. 맞췄습니다. 문제 맞췄네요, 드디어. 팔만대장경에 가까운 절에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디어 맞췄고요. 다음 문제 나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이자 공자를 위시한 성현들이 모셔진 유교의 사상이기도 한 이곳은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시고요.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네. 그건가요? 네, 그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해봐. 네. 네. 성균관? 빨리. 네네. 네. 과연 정답은? 정답을. 정답입니다. 이거 틀릴까봐 심쿵했어요. 네,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자, 이번엔 다혜 양이 문제를 냅니다.
1934년 5월에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역사, 언어, 문학 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한 민간 학술 단체는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요. 2000년대 34년 5월. 2000년대 조직한 민간 학술 학술단체는 단체. 몰라요. 모르겠는데. 5초 들어갑니다. MC 찬스 쓰겠습니다. 34년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런 생소한데요. 맞아요. 김필수 학생 천재인가요? 이런 걸. 자, 이렇게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예은 학생 어땠어요? 일단 오늘 제 수준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충격적이었고요. 아니에요. 충격까지야. 네, 그리고 저 단톡방에 저희 과 후배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이 저 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냈는지 학교에 가서 한번 따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험. 자, 그럼 이제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우리 조선 산업의 위기와 또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유지했던 1, 2, 3위 중에 3위를 일본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아쉽죠? 안타까워요. 항상 쇼트트랙이나 그 양궁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금운동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아쉽게도 동메달을 뺏긴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무척 아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쌤? 근데 사실 우리가 네. 양궁이나 쇼트트랙에서 금운동을 싹쓸이했다는 건 네네. 사실 좀 옛날이죠. 아, 그런가요? 지금은 은근슬쩍 다 뺏기고 있고요. 쇼트트랙도 약간 문제도 있잖아요. 야금야금. 네, 언젠가 우리가 또 다뤄볼 날이 있겠지만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옛날엔 종국 그 국제대 나가면 네. 그 3위 안에 못 들면 이상한 거였어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사실 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은근히 다 뺏긴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불안한 거는 1, 2, 3위 중에 3위로 시작하지만 1위나 2위도 이러다가는 나가는 게 아닐까.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네, 약간의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쌤. 네, 오늘은 일단 조선업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조선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뭐 철강도 지금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여서 그 다음은 제조업 전체의 위기, 네. 그리고 해법은 뭐냐, 여기까지에 관련한 이슈들 기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우리만의 제조업들이 붕괴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빠르게 변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를 관련해서 두 개의 기사를 뽑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잘했던 것 중에서 균열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거, 조선업종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세계 빅3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 1, 2, 3위가 세계 1, 2, 3위였던 게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또 삼성중공업들인데 실은 이 기사를 쭉 보면은 그동안에 3위를 지켜왔던 삼성중공업 그룹이 일본의 이바마리 조선그룹에다가 자리를 뺏겼다. 네. 4위로 물러나고 일본이 3위로 왔다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거는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한국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5, 6, 7, 8에는 중국 업체들이 엄청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 2년, 3년 내로 우리가 조선에서는 더 이상 1, 2, 3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 다음 장에 보면은요 이게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들이 7조 원이 넘는 네. 8조 원에 가까운 이제 적자를 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조선업도 또 다른 국면으로 가야 된다. 네. 한계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법을 바로 우리 다음 기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은 스마트 공장, 뭐 일본은 로봇 신정약, 목표는 모두 제조업 부활이라는데 여기에서 동그라미 칠 게 바로 이 제조업 부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조업을 부활시키냐? 바로 이 소제목에 나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하나하나 키워드들이 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딱 밑줄 그어놓고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고요. 기사를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전 세계가 기존의 제조업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ICT, 뭐 이 IT 기술을 접목해서 제조업을 변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쭉 기사를 보면은 이제 독일의 얘기가 나오는데 독일은 이제 여기 독일이다 나오고 있죠. 다음 장 보면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이 추구하고 있는 제조업의 부활 정책이고요. 네. 미국도 제조업의 부활을 취하고 있고 네. 쭉 그 다음 장 볼까요?
우리 한국도 이제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제조업 3.0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네. 뭐 기사도 많고 어렵고 하겠지만은 한 가지 개념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조업에서 변신을 꾀야 한다. 그럼 그 제조업에서 어떤 변신을 꾀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네. 특히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 철강, 해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약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슈 분석 두 가지 기사를 분석해 봤습니다. 예. 네, 뉴스 브리핑 잘 들었고요. 예은 학생, 이번 뉴스는 좀 어떻게 봤나요? 저는 조선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렵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사를 친구들한테나 선후배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제 주변에 다들 취업 준비생만 있어서 그런지 질문이 다 취업으로 집중되더라고요. 그러면 조선 산업 쪽으로 취업하는 아니, 안 애들은 너무 되겠네. 힘들겠다. 이런. 나는 안 가야지 이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좋은 지적을 해줬던 게요. 제가 이제 2006년, 2007년에는 이제 현업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네. 현대중공업을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현대중공업이 최고였습니다. 그쵸. 예, 월급도 좋고 그때 이제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 공장 지역은 지나가는 개가 뭐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네, 그 정도로 그 지역과 그곳에 대한 그게 근데 불과 10년 전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 조선산업, 네. 한국의 조선산업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업이라는 자체가 실은 네. 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매우 힘들어 보인다. 아하. 또 다른 해법을 찾지 않으면 글쎄 네. 뭐 이런 의문표가 불음표가 꼽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앞에서 말하셨지만 네, 네. 사실 조선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한국의 제조업 자체가 지금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야, 휴대폰 하나만큼 진짜 잘 팔아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제가 작년에 중국에 잠깐 갔다가 네. 그 S그룹 관계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폰 있잖아요. 네. 은하수 폰. 네, 그렇죠. 심각할 정도로 안 팔린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좁쌀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사과폰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과폰과 동양 거, 네. 그러면 네. 동양 걸 샀는데 네. 자기들 걸 사니까 네. 원래 그 갤럭시 폰이 너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근데 이상하죠. 편하게서 아이폰이랑 네네네. 샤오미 얘기하셔도 되군요. 네, 네. 하셔도 돼요. 갤럭시가 2위를 항상 유지했었는데 네. 그 동양 거라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들 게 생기고 화웨이가 자체 브랜드가 생기고 있으니. 샤오미가 생기니까 틱틱 떨어져가지고 아하. 지금은 627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 걸 만들면서 점점 우리 걸 안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하. 네.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는데 그럼 제조업 전체가 그래서 좀 위기다라는 네. 것들이 그 하나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단톡방 친구들도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시안 쌤, 어떤 문제 출제하셨나요? 예, 근데 이것도 참 어떤 산업에서 그 면접 질문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제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라. 오. 이렇게 예. 야. 좀 요즘 학생들이 PT 면접이라고 해서 네.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상당히 어렵군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매립 사업을 없애자. 그런 바다도 많이 생길 테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은 학생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미안해요. 이런 말이 어려운 질문 저한테 네. 던지시는 거죠? 강하게 키웁니다. 네. 네, 대답해 주시죠. 저도 일단은 우리나라가 좀 샌드위치에 끼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정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무살입니다. 무살입니다. 터졌습니다. 가장 그렇습니다. 예. 딴 데로 발이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으로 시작해서 중국으로 끝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우리가 철강, 해운, 자동차, 뭐 반도체 다 어려운 게 중국이 지금 성장을 멈춰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시작이 했죠. 네. 그럼 끝은 왜 중국으로 끝나냐? 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잘한다고 느꼈던 것들이 네. 중국 기업들이 다 턱 밑까지 왔거나 아하.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 또 끝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해법은 빨리 여기 버리고 딴 데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3년 전쯤에는 미리 갔었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미국은 이런 거 싹 다 버리고 네. 이제 저쪽 AI,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갔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법은 빨리 기존의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네. 다음 영역으로 가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이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그때 제가 잠깐 여기 앞에서 나왔던 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네, 네. 네. 이런 이제 제조업의 부활과 같은
뭐 제조업 3.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이런 네네네. 얘기까지를 쳐주면 네. 점수 올라가요. 아, 그리고 궁금했던 쭉쭉 게 올라가죠. 그 제조업 3.0이란 말이 무엇인가요? 일단 정리 뭐 빠르게 해보면요. 네네. 1차 산업혁명 뭘까요? 네. 저거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거. 와트에, 네. 제임스 와트에 오! 증기기가. 자, 말단 얘기가 맞췄어! 죄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예. 톡방을 계속 보니까 그러네요. 느네요. 느네요. 네.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예. 그건 모르겠네요. 예. 그거는. 뭐 석유라고도 하고 전기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2차 산업혁명이 네네네. 3차 산업혁명. 그거 모르겠네요. 인터넷이죠, 인터넷. 인터넷. 예. 맞아요. 그럼 4차가 뭐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이 있을 텐데 네. 4차는 인터넷을 가지고 기존에 이제 물건에다 심는다.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데요. 알파고요? 차이가 약간 어렵지만 네네. 3차 인터넷은 인터넷 디지털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런 물건을 만드는 건데 네. 4차는 네. 이 물건에도 또 인터넷을 심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물건들이 하나하나가 다 인터넷으로 소통을 한다는 건데 아하. 그러니까 조선업도 이제 배가 있는데 네. 배에다가 디지털을 심어라. 아하.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을 또 다른 방향으로 부활을 시켜라라는 이제 컨셉입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 4차 기침까지 터지게 지금 나라의 조선업을 얘기하는데 기침이 완전 제 쓰레기네요.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만큼 우리 제조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게요. 알파고도 이런 거 못하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재한 씨, 감사슈. 네. 정말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아, 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톡방에 어떤 답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볼까요? 네.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지 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해양 플랜트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강세인 만큼 리스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뭐 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등등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 댓글을 다 살펴봤는데 이시안 쌤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정철 선생님이 이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조선산업에 대해서 살릴 방법이 학생 수준에서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어떤 해법보다는 현실 인식이 정확한가 그런 것들이 좀 주인데요. 그리고 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 이런 건 좀 저희는 조선을 얻다가 내수를 해요. 그렇죠. 이거 내수를 할 어떻게 수 살 수가 없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는 여전히 우리나라 강세다라고 하지만 네. 해양 플랜트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온 거거든요. 네네. 거기 기술적으로 우위가 아닙니다, 절대.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어떤 그 현실 인식이 정확한 김태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 위기가 세계 경제 불안과 저유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인식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태수 학생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태희 학생을 꼽아보고 싶은데요. 한국의 조선업이 무너지게 된 네.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화두 이제 들고 왔고 네. 쭉 보면은 그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노하우가 있다. 네.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하자. 이게 약간은 고리타분한 멘트이긴 한데 그 네. 차별화 전략 부분에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4차. 4차 산업혁명 아니면은 네네. 제조업 3.0, 네. 인더스트리 4.0. 네네. 이거 나오면 나오면 마음 움직인다. 아하.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김태수 학생과 김태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톡방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은 대학 그대로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송누리 학생이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컨설팅할 게 없을까 봐 걱정이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력서를 쓴 걸 보니까 일단 사진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네 준비가 안 됐죠. 자기소개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뭐 평범하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소리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네. 앉아 있으니까 좀 새롭네요. 네,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 이제 면사복, 네. 면접 사정없이 뽀개기 네. 그 시간인데요. 오늘 그 면접 보는 친구가 공채, 네. 예능 PD 공채 부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네네. 한번 저희가 면접을 좀 볼 텐데, 그럼 예능 PD면은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조금 다르겠네요. 창의적인 질문을 해야 되나요? 글쎄 그러니까 좀 기발하고 뚱하고 뭐 이런 거. 때에 따라서는 근데 뭐 창의적으로 기발한 것도 중요한데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게 좀 업무 강도가 좀 센 업무다 보니까 약간 압박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이 친구가 반응하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 선생님 오늘 되게 강한데요? 세 보이시는데요? 아, 되게 그런가요? 전문가다워요. 그런 컨셉을 좀 잡으려고요. 그리고 오빠이지만 되게 전문가다운 그런 이미지. 면접하는 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압박은 김 선생님이 좀 잘하셔서. 아, 왜요? 압박 제가 위주로? 네. 우리 그렇게 하죠. 압박 처음엔 위주로. 다 같이 압박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풀어주고 아, 네, 그런 식으로 해보는 하면 거 좋을 것 어떠십니까?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압박하는 건 우리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다. 네. 네. 그러나 그냥 저는- 면접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멋진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드디어 또 송누리 어깨에 씨를 짐을 또 올려주시면 또. 예, 송누리 씨를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요. 활용 프로그램을 여러 개 써놨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나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한도전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자체를 한번 비평해 보시겠어요? 시청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왜 저희가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네, 시작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자, 송미리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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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송누리라고 합니다. 송누리 씨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송누리 씨는 화면으로 봤을 때 첫인상과 직접 만났을 때 첫인상이 있을 것 같은데 화면에 영상에서 스케치 나왔던 부분에서는 진짜 멋졌어요. 아, 진짜 요즘 대학생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점수를 주었었는데 직접 만났을 때의 모습은 솔직히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송누리라고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1분 동안 하세요. 1분 동안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송누리입니다. 저는 인천 폴리텍 대학교를 졸업하였고요. 지금은 현재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능 PD 되겠다는 사람 소개가 네. 지금 거주지가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 네네. 예능 PD 되겠다는 사람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짜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모의 면접이라 그래서. 근데 진짜 몇 마디 질문 딱 받자마자 바로 아 진짜 실제 같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엄청 당황을 많이 했고요. 알겠습니다. 누리 씨. 네. 컴퓨터 활용 능력, 활용 프로그램을 네. 여러 개 써놨는데 네. 실제로 여기는 수준을 보통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 실제로 아예 못 다루진 않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인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보통입니다. 보통.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MBC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한도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한도전 자체를 한번 비평해 보시겠어요? 비평이요? 네, 3가지 정도로 단점을 찾아보세요. 단점이요? 일단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매주 새로운 포맷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새롭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도 않은 포맷들도 있고 오래 끝나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쭉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뭐 다른 단기적인 프로젝트도 또 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2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진부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장기적인 프로그램인데 단기적인 걸 껴가지고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3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진부하다는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바로 추가 질문을 던질 때 좀 압박이 많이 이루어지긴 하죠. 근데 그 압박이 주어진다는 건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압박 안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조직에서 좀 강한 사람이 살아남기 때문에 면접에서 또 그런 것도 테스트하고 아마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습니다. 누리 씨는 예능 PD로서 시청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진정성 있는, 시청률 안 나오더라도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무한도전도 처음에는 시청률도 많이 안 나오고 뭐 인기도 많이 없었잖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사람들끼리 뭐 진정성 있게, 그 PD, 김태호 PD도 이제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자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인기가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진정성인데 시청률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 담당 PD로서. 아,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뭐 MBC에 많은 도움이 안 됐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네. 폐지가 됐던 프로그램들은 네.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는 건가요? 저도 지금 프로그램 하나 했다가 지금 폐지된 게 한 몇 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진정성이 없었다는 건가요? 압박이나 돌발 질문은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 그냥 다시. 아까 송누리 씨도 그랬는데 다시 이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대충 연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으로 나옵니다. 우린 진짜 면접을 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친구가 진짜 긴장을 해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면접관이 되는 빙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친구가 또 다른 안 좋은 습관, 그냥 방송에 출연했구나,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이런 생각만 하고 갈 수 있으니까 진짜 면접처럼 한 거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본인이 예능 PD가 되고 나면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능 PD가 되면요? 예능 PD가 되면 원래 이제 사람이랑 사람 이제 대할 때 긴장을 별로 안 하고 실제 면접 가서도 그렇게 막 긴장을 많이 막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때 긴장도 많이 됐고 무섭기도 했고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횡설수설하고 막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주변도 별로 없고 뭐 말투도 어감도 면접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말은 되게 잘해요. 말이요? 근데 그 어감이 상대방을 좀 제 어감이 많이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감이란 이제 좀 말하는 어감이 이제 많이 좀 더 어감이 좀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1차 면접 관련된 거 먼저 채점하시고요. 네, 다음 2차 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건 약간 압박 면접이었다면 인성 부분을 좀 보는 부드러운 면접에 들어갈 거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가지고 저 좀 웃기죠. 네,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좀 재미는 없으시잖아요. 재미요? 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우리 송유리 학생 깜짝 놀랐죠?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면접 진짜 처음 본 건가 봐요. 네, 면접을 처음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은 긴장하지 말고 이제 2차 면접 들어가야 되거든요. 2차 면접이요? 조금 전에 했던 건 약간 압박 면접이었다면 이제는 좀 인성 부분을 좀 보는 그런 좀 부드러운 면접 이제 들어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숨 한번 들이쉬고 이제 저희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원래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그죠? 첫 회라 너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좀 웃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압박하고 나서 저희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가지고 저희 좀 웃게 좀 만들어줘. 그렇죠. 예능 PD니까. 네. 자, 지금부터 면접입니다. 이것도. 면접. 네.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요? 네. 웃긴 이야기 해보라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웃긴 이야기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게 좀 진짜 간장 좀 뜬금했었습니다. 사는 게 힘든가 봐. 내가 보니까 즐거운 일이 요즘에 바빠. 그쵸? 네. 뭐로 그렇게 바빠요? 어떤 게 제일 바빠요?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조연출부터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막내. 네.
근데 막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생긴 얼굴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셔야죠. 항상 파이팅하고 다니겠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자소서 보니까 단점은 안 적어놨는데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점이 제가 이렇게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말이 너무 많아서 상대방이 듣기에도 제 말이 많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이 많아가지고 좀 횡성수설하는 게 많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횡성수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노력해 본 건 없었어요? 그거를 보완해 보려고 많이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눈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생각할 때 한 번 더 필터링 거쳐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PD로서는 뭐 능력이 있거나 뭐 다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 좀 재미는 없으시잖아요. 재미요? 예, 이렇게 자체적 재미는 잘 안 느껴지시거든요. 네. 그럼 어떤 예능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어떠한 예능들? 저도 이제 물론 제가 예능을 하면서 연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좀 진정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누리 씨를 뽑아서 우리 회사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보고 싶은데 본인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고 딱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색깔로 본인을 표현해봐도 되니까.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왜죠? 이제 그 하얀 색깔은 어떤 색을 칠해도 다 잘 어울리죠? 다 잘 보이니까 그만큼 MBC에 녹아들어서 들었던 가장 진부했던 대답은 어떤? 뭐 색깔 물어봤는데 하얀색? 그런 것들도 뭐냐면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하얀색이면 뭐 다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색깔이나 자기를 표현하라고 하는 어떤 뭐 대상에 빗대서 뭔가 표현하라고 할 때 그런 표현들을 나만의 어떤 그 단어나 키워드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이 단순히 센스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소에 그런 자기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지인 것 같고. 뭐 다른 분 질문?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어머니가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심정을 엄마랑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저 지금 면접 끝났습니다. 지금 너무 떨리고요.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너무 고생을 해서 한번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라는 의미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도 엄마랑 통화를 하면 그 형식을 빌면 좀 더 이제 진솔한 얘기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고요. 또 하나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헤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좀 편한 상태에서 자기의 뭔가를 어떤 차라리 따뜻한 마음이라도 아니면 솔직한 심정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구제 질문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마지막으로 제가 꼭 MBC에 입사를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얀 색깔 위에 어떤 색깔을 입혀놔도 잘 어울릴 수 있는 MBC만의 색깔을, MBC에 맞는 색깔을 제가 그 색깔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한도전 자체를 한번 비평해 보시겠어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지. 지금 심정을 엄마랑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저 지금 면접 끝났습니다. 진짜 모의 면접이 아니라 진짜 면접 같아가지고 막 저희가 막 저희가 막 긴장하네요. 미안하고. 진짜 미안해. 나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하고. 하지만 모든 면접관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미안함이 있지만 평가이니까 점수를 한번 내볼까 봐요. 우리 김 선생님 어떻게 등급을 매기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처음부터 F를 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저는 D0. D0? D0. 구체적으로 좀 주셨네요. 예, D0. 아. 그러니까 뭐 항상 강조한 게 진정성이었는데 자소서부터 보여주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는 D0를. 1차 탈락.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그럼 방 선생님. 저는 뭐 조금 더 가능성을 봤다라고 친다면 뭐 C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떤 점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면접에 오게 되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말하고자 하고 생각이 있었던 말을 좀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합격에 가능한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 C면 탈락이죠, 뭐. C면 탈락이죠. 그래서 특히 또 제가 앞서서 이제 포부라든지 성격이 어떠냐 이런 것들 물어봤더니 딱히 뭔가 예능 PD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 채용하더라도 같이 일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도 보고 또 그다음에 자소도 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걸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점수를 준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래도 그 친구가 좀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시선, 아이 컨택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좀 보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두고 조금 후한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저도 그 점수 등급을 매긴다면 저는 사실 F를 줄 것 같아요. F. 역시 예상했습니다. 네. 독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친구를 우리 송누리 취준생을 위해서라도 F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F를 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 준비만 안 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좀 피곤하다는 느낌? 그러한 태도 때문에 저는 F를 좀 주고 싶었어요. 태도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되고 답변이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 모자라고 못할 수 있죠. 당황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태도. 근데 사실은 뭐 송누리 학생이 워낙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는 아닐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처음 오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히 첫 회부터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 다음에 좀 더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도 있고요. 맞아요. 네네. 아마 송누리 학생도 밖에서 자기가 어떤 등급을 맞았고 또 내가 잘한 게 뭐고 아쉬운 게 뭘까를 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직접 모시고 저희가 얘기했던 거를 좀 직접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면접을 다 이렇게 무섭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웃어야 되는 질문들도 있고 좀 진심을 다한다는 느낌으로 말을 해야 되는 표정들도 있거든요. 네.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지금처럼 인사하시면 돼요.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밖에서 네네네. 무슨 생각했어요? 밖에서요? 진짜 면접이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면접을 다 이렇게 좀 무섭게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저희가 뭐 일부러 무섭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무섭게 느낀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면접 보면서 긴장 많이 무섭다.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압박 질문이라고 해서 네. 그 사람 진짜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세게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뒤쪽부터는 상당히 풀어줬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을 해보는 이유들도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압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아주 거기에 잘 걸려들었어요. 네. 소재거리를 자꾸 공격거리를 자꾸 던져줬어.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압박은 되게 어려운 면접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요.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던져볼까? 뭐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압박 질문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1차 통과를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죠.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제가 네. 좀 이제 면접을 보면서 좀 많이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지적들 좀 어떤 지적들이 있고 어떤 것 좀 고쳐야 되는지 좀 그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우리 송누리 씨가 생각했을 때 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네.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미지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딱 보고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게 돼요. 제 태도가 좋구나, 나쁘구나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첫인상이에요. 네. 근데 그 첫인상에서 예를 들면 인사를 한다거나 표정을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인사하는 부분이 그렇죠.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덜렁덜렁거리고 설렁설렁거리고 뭐랄까 준비한 데 모습들 그런 부분을 딱 보면 저 친구가 지금 긴장을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먼저 압박부터 딱 가버릴 수도 있죠. 안녕하십니까. 흔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면접에서는 이제 면접 볼 때 항상 웃는 얼굴 대답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맞는 건지. 근데 이제 그게 신입사원으로서의 그 밝은 거 보여주는 거 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좀 성의가 없어 보이게 이렇게 웃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 같아요. 근데 후자를 느끼셨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진정성이 없었다는 건가요? 제가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김태호 PD는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시청률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시청률이 안 나와서 폐지된 거다. 진정성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때로는 그런 웃는 게 또 웃어야 되는 질문들도 있고 좀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한다는 느낌으로 말을 해야 되는 표정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포부나 비전, 뭘 하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좀 진지하게 표정을 짓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냐 이런 질문들은 좀 밝게 얘기하면서 해도 되는 건데 너무 다 밝게 해버리니까 모두가 다 장난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거 말투도 친구들하고 뭐 다가로 안 끝나고 그쵸. 뭐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성의도 없어 보이고 좀 그런 거죠. 처음에 진부하다는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바로. 처음에는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은 프로그램들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좀 진부하다 뭐 이런. 계속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되묻는 스타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가장 진짜 굉장히 듣기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태도, 다시 되묻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되물을 수는 있어요. 되물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뭐 제 색깔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 색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고 나서 제 색깔은 저는 하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색깔을요? 제 색은 하얀색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무한도전 자체를 한번 비평해 보시겠어요? 비평이요? 네. 3가지 정도로 단점을 찾아보세요. 단점이요? 일단 같은 말을 내용을 하더라도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누리 씨 같은 경우는 턱을 좀 너무 많이 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선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요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요. 예능 PD를 좀 하려고 한다면 솔직히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컨셉이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최근에 프로그램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중국 시장이나 한류에 대한 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PD로서의 그 준비들을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PD로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냐? 무한도전 좋아합니다. 왜요? 재밌어서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되게 좀 분석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일반 직무랑 좀 약간 다르잖아요. 약간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선수들이 하는 현장으로 지금 거기서 리더가 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막 신나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주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프로그램을 나 같으면 무한도전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맡기면 막 뭐 이런 게 막 언제든지 그게 신입답죠. 얘기가 할 준비가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 선생님하고 저하고 구제 질문을 했거든요. 왜 예능을 해야 하나요? 이거는 난 예능 PD만 꿈꿨던 사람에게 줬던 질문이잖아요. 엄청난 구제 질문이에요. 할 말이 많아야 돼.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 또
전화 통화하시는 거 하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좀 그것도 특이한. 예,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구제 질문이죠. 근데 그건 잘 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이랬는데 엄마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 잘 했는데 그런 포인트들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턱을 내리시고 턱을 내리시고 하면 좋겠다. 습관적이네요. 예. 그리고 습관 얘기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말씀을 하실 때 맞아요. 이렇게 네. 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예. 이런 거 말씀하세요. 예. 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아주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기존에 보냈던 영상 그리고 오늘 한번 했던 영상들을 좀 보시다 보면 직접 보면 아 내가 저랬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그 습관은 좀 또 고기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만.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공모전 뭐죠 그거 유시 씨? 인천 엠방송. 그거 보고 이 친구가 굉장히 컨텐츠라든가 뭐 이런 거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말을 해도 딴 사람과 좀 다르게 할 거고 자소서도 좀 다르게 쓸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저는 충족되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전반적으로 저희 심사위원 셋이 처음에 영상부터 봤잖아요. 저희가 스케치했던 영상 그리고 본인이 뭐 자기소개했던 거 그걸 봤을 땐 기대치가 정말 하늘 끝까지 갔었어요. 아 오늘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너무나 또 살고. 잘하시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딱 비춰지는 첫인상이 절대적으로 나쁜 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도 좋아 보이고 상당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본인이 이 안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의 실수 그리고 연습을 하지 않은 거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쳐내는 연습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스토리, 내가 갖고 있는 장점, 그 일에 대한 장점들을 자꾸자꾸 풀어내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각적인 거, UCC 안에서 자만했던 나만의 감각적인 것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것들을 태도적으로 좀 나는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안경을 뭐 빨간색을 쓰고 오든 하지만 난 겸손합니다. 인사는 90도로 바르게 하든 그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또 시선도 여기저기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제대로 바라보면서 나 지금 아주 진지합니다. 라는 거 하면은 처음에 저희가 봤던 그 멋진 그 모습대로 계속 하이의 점수를 받으시는 분이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잃지 마시고 지금은 연습을 안 해서 그러신 거니까 연습 열심히 해서 합격하셔서 저희가 우리 송누리 씨가 하는 그 예능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저희도 출연도 시켜주시고. 나중에 또 유명해지면 또 모르는 척하고 또. 그러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거 잊지 못해 막 이러면서. 나는 당황하게 했던 그분들. 내 인생.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꼭 나중에 멋진 모습으로 뵐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인사하시면 돼요. 지금 잘해. 일부러 잘했네. 못한 거였나 봐.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송누리 씨를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같이 긴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책임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혹은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는 영향력이 꽤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토크.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위포토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강백수 씨,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오늘의 기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어딘가요?
그야말로 학생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할 vs 대결인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와 롯데 주류. 거의 뭐 처음처럼과 참이슬의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주제 굉장히 네. 흥미진진한데요. 너무 좋아요, 저도. 예. 네. 막 설레요. 저도 참 설레네요. 네. 산희 학생, 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오늘 주제가 주류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저 앞에 지금 술이 놓여 있는데 그쵸. 이것만 보면 예. 지금 제가 속이 안 좋아요, 사실. 왜요? 술집에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 정도로 네. 친구들이 많이 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열광을 하더라고요. 주량 어떻게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섞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선배들도 이렇게 해서 3개를 먹은 적이 있는데 주당이 혼자서 먹은 적이 진짜 있는데 주당이 이거는 네. 정말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한 4살만 더 먹어봐라. 근데 이상했던 게 어딘가나. 네. 기억은 살아나는데 오히려 필름이 끊기는 것보다 네. 살아나는 게 더 안 좋다는 걸 저 느꼈어요. 나 이 마음 뭔지 알아. 왜냐면 네. 필름이 끊기면 아침에 궁금증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기억이 그게 나니까. 있어요. 그 나래 누나한테 들은 건데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아침에 문자가 와 있대요. 너 누구누구한테 사과해. 그 문자가 와 있더래요. 네. 잘 끊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예, 차라리 기억을 못하는 게 나아요. 저는 제일 불안한 거는 크크크가 와 있을 때예요. 이거 짜증나. 복잡해지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 네. 이거 짜증나. 여성분께 그러니까 이성분께 오면 더 짜증나고 진짜. 네. 그렇죠. 이성이 있었던 자리에서 내 친구한테 와 있으면 더 짜증납니다. 네. 최근에 뭐 좀 약간 술자리 없었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 대기실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썰이 있더라고요. 예. 쉬는 시간 알려주세요. 네,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 술만 보면 속이 안 좋을 정도로 네. 학생들이 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줬어요. 네. 주류 회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마다 각각 다른 네. 술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우. 각각의 다른 기업의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입니까? 이제 영상 속으로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설문조사의 주제는 바로 하이트 진로와 롯데 주류입니다. 현재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그래요? 네. 기숙사의 옆에 위치한 동아리방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동아리방이면 역시 저런 초록색 다 있거든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붙여주시면 하이트 진로에는 참이슬, 이후에 처음처럼 어렵죠. 고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처음처럼 예상 많이 합니다. 저는 하이트 진로의 자몽 이슬을 훨씬 더 좋아해요. 자몽의 이슬은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이런 달콤하다는 점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평소에 하이트보다 롯데 처음처럼이나 카스를 더 자주 먹기 때문에 실제로 저녁에 한잔 하고 온 친구예요. 정말요? 취재를 해주셨네요. 저는 하이트의 참이슬을 즐겨 먹는데요. 아무래도 하이트의 참이슬이 목 넘김이 더 좋다고 봐요. 아무래도 부드러운 맛이 좀 더 팬이 되나요? 이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대한민국의 엘리트죠. 서울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를 가셨어요. 학생들에게 주류 설문조사하는 서울대까지 제가 또한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보게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술 드셨어요? 하이트 진로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체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이트 진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술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오르게 하잖아요. 하이트 진로를 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참이슬이라는 브랜드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신뢰성에 있어서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화이트 진로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네, 그럼 조사 결과를 또 한번 확인해봐야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짜잔. 설문조사 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좀 보여요. 그냥 확실하게 보여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설문조사를 설명해드리기 앞서 저도 먼저 하이트 진로 쪽에 한 표를 택했거든요. 네네. 설문 주제는 뭐 더 선호하는 주류는 어떤 것인가를 대학생들의 이제 곧 뒤풀이를 하러 갈 예정이었던 동아리 제가 학생들을 했었는데 그렇죠. 18명 대 12명으로 하이트 진로에 좀 월등한 네. 승리를 나타나더라고요. 그 하이트 진로가 좀 학생들한테 취향이 좀 더 맞나 봐요. 왜 그럴까요? 좀? 아무래도 학생들이 평소에 뭐 주류 기업 취직에 사실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술은 하이트다, 술은 참이슬이다 이런 말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트는 심지어 하이트란 맥주가 있고 네. 또 진로는 너무 유명한 그렇죠. 참이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조사할 때 그런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게 하이트가 있고 진로가 있고 저기 이제 네네. 롯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조구가 사실 롯데는 낯설어요. 지금 이제 추격자의 낯설어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강자는 우리가 눈에서 지금 빼놓은 오비 맥주가 있고요. 그렇죠. 최고의 네. 맥주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진로고 그 다음에 롯데가 지금 추격자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소주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트 진로가 전통의 강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선입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혹시? 아 저는 뭐 수입을 주로 먹어서. 아, 수입을 여기 두 개는 뭐가 됩니까? 예, 혹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제 개인적 성향인데 네네. 저는 맥주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네네. 맥주는 요즘 국산 맥주에서 클라우드에 조금 포지션이 높지 클라우드, 않을까. 저도 클라우드 좀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새 구름처럼을 먹고 있어요. 구름처럼이 뭐예요? 요새 클라우드랑 처음처럼으로 소맥 말아 먹는 걸 구름처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그 두 개의 조합을 네. 예, 너무 잘 어울려요. 여의도에 증권하는 형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시군요. 힘이 이해되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도수가 조금 더 순한 느낌의 처음처럼을 좀 맞아요.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었고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취준생들의 형이죠. 백수 씨의 노트 오늘도 열어볼까요? 네. 네, 오늘은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백수의 노트! 네. 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저는 그래도 소주 하면은 참이슬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쵸. 어소참. 어소참? 어차피 소주는 참이슬. 어차피 소주는 참이슬.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소주 하면은 딱 빨간 뚜껑 진로 그때부터. 그쵸. 네. 뭔가 항상 아버지가 가끔씩 술 한잔 하실 때마다 올려져 있던 거는 그 빨간 뚜껑의 두꺼비. 그쵸. 그 느낌이었거든요. 옛날에. 네.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진로가 탑의 위치를 공고하게 차지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소주 시장에서. 그렇죠. 아, 과연 업계 1위가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홍쌤, 하이트 진로는 어떤 기업인가요? 그 기업 업력부터 알아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이제 소주 회사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창업 연도를 저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회사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1924년도에 24년이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러게요. 진짜 진로소주가 그때 탄생을 하게 되고요. 네. 꾸준히 사업을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하이트가 이제 진로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하이트가 인수를. 그리고 2011년도에 기업이 이제 하이트 맥주하고 합병하게 되고요. 14년도에 이제 보헤까지 합병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소주 업계에서는 지금 공고하게 가장 1등이고요. 맥주 업계에서는 2등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지방 가면 지방 소주들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호남의 입세주라든가. 맞아요. 찐달래. 근데 거길 가도 의외로 지방 술들보다 참이슬을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주류 시장은 팔로우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명확하고 이제 유통 판로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그런 주류 소비량도 있지만 가게에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영업사원들이 거기 있는 대리점들하고 계속 이제 관계를 공고하게 다지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롯데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주업계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무학소주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지방소주 업체들도 이제 역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상황도 같이 펼쳐져서 그 두 가지가 소주업계 핫한 이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 장도 봐보겠습니다. 다음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려 섞인 그런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 주인이 누구? 네. 뭐죠 이게? 원래는 그냥 진로가 하나의 회사였죠. 네. 그러다가 뭐 지금은 이제 하이트 진로고 또 중간에 뭐 골드만삭스 해외 자본이죠. 골드만삭스 얘기도 있었고 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마냥 좋게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약간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의 주인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 주류업계를 꿈꾸는 친구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두 회사를 목표로 삼지 않아요. 오비 맥주를 우리가 목표로 삼죠. 오비 맥주는 지분을 보면 실제로 전 세계 최고의 맥주 회사라고 할 수 있는 AB 인베브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AB 인베브가 사브밀러까지 인수를 했거든요. 3위가 하이네켄인데 이 인수 금액이 무려 121조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제 세 번째
번째 애들은 빅딜이었거든요. 그래서 AB 인베브가 지금 오비 맥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외국계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지도 좀 좋고 연봉이나 처우 수준이 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류업계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 근데 이건 뭐 주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다 그러하듯이 해외 자본들이 다양하게 또 투자가 있고 또 근데 그를 통해서 해외 자본이 뭐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를 통해 또 투자를 하고 활성화를 하고 우리에서 국내 고용을 창출하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하이트 진로를 제가 물어봤을 때 진로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 같더라고요. 진로가 있었나? 하이트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참이슬이라고 그냥 다양하게 하니까 브랜드 타이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좀 해요. 빨간 거요, 파란 거요. 아, 예, 그렇죠. 주문을 좀 많이 하는 오리지널 세어브레스 오리지널 세어브레스. 아, 진로가 원래 술 이름이었나요? 네. 찰론 이술로 그게 모렐라이. 여기서 약간 세대 격차가 있어요. 저희는 진로도 약간 들어봤던 세대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진로가 처음에 우리도 안 다녀봤어요. 국민학교 한 번도 안 우리도 안 다녀봤어요? 다녀봤어요. 저 예. 국민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세대예요. 네, 저희는 초등학교 입학. 그렇게 따면 여기 국민학교만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장도 한번 다음 넘겨볼까요? 장도. 네. 네. 소주의 편견을 깼습니다. 네. 25도 바이. 25도 바이? 그러니까 뭐요? 안녕. 이 소주는 25도다. 네. 라는 편견을 처음 깬 회사가 진로. 혹시 도수를 낮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이거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약간 세계 주류 품평회 여기서 최고 대상을 받은 회사가 이제 그 참이슬 회사인데 그 이 참이슬이 역시 그 도수를 낮춘 거에 대한 선진국자였군요. 그래서 역시 술에 대해서는 싹싹하시네요. 아니 한번 들어봤어요. 깜짝 떠도는 소문으로. 주류 히스토리를 보면 항상 25도가 이제 소주의 기준점이었어요. 우리가 왜 보드카라고 하면 몇 도 정도 돼야지 보드카라고 느끼듯이 소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25도였는데 그걸 이제 하이트 진로가 깨면서 이제 낮췄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확대됐고 여성 고객들이나 저도 사실 소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해서 근데 저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주를 좀 먹게 되는 경향.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깨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주류 업계에서 얘기했던 게 19도인데 그것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이슬 리뉴얼 같은 경우가 18.5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처럼 18도.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악 그쪽에서 내놓은 제품 16.9도까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 소주가 6%짜리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소주가 뭐 아까 뭐 과일수 뭐 그런 주도 많이 좀 이제 믹스되면서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소주라는 시장이 앞으로 커질 만한 시장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장이 그렇게 커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외 진출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록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 주류 시장과 이렇게 최근 주류 업계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이제 막걸리거든요. 막걸리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유행 때문에 그런 경향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소주가 좀 도수가 낮아지니까 그런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소주 도수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요? 이제 취하려면 하루 종일 먹어야 돼. 한 병 더 드세요.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렇긴 하네요. 네. 그렇긴 하네요. 네. 전략이 아닐까요? 이거 전략이죠? 네.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소주는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써야 좀 소주 서민의 음식답게 써야. 소주는 인생이니까요. 인생. 인생 거거든요. 영원히 나오네요. 네. 얼굴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롯데 주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등은 멉니다. 네, 머나먼 1등. 네. 소주 같은 경우에 처음처럼과 참이슬의 격차가 그래도 꽤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맥주는 이제 시작이죠. 클라우드가 이제 유일하게 처음으로 나온 롯데주류의 맥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1위의 자리를 탈환하기에는 그 자리를 노리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백수 씨가 머나먼 1등이라고 적으셨는데 홍쌤, 과연 격차가 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실제로 저도 한번 보니까 소주 시장에서 롯데가 한 20% 정도 수준이고요. 맥주 시장에서 한 10% 수준입니다. 근데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회사를 보면 롯데는 롯데 칠성 음료 내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롯데 칠성은 아시겠지만 이제 탄산수 뭐 다양한 음료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애초에 주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얘기가 유통에 대한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위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주류 산업은 유통이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 돼요. 어차피 맛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소주 맛은 좀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결국 유통에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원래 유통이 기존에 그
롯데가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끼어 팔기라고 얘기할 수는 못하지만 어차피 마트라든가 기존의 대리점들이 있다 치면 예. 거기에 제공했던 롯데의 그런 기존의 강자 제품들, 탄산수, 뭐 음료, 생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하고 같이 결부지어서 시장을 이제 점점 잠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백세의 노트 다음 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를 어마어마하게 강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젊은 감각의 과일 소주를 처음으로 감각. 시작한 과일 이거 참 좋아해요. 네, 저도요. 너무 좋아요. 그거 근데 진짜. 참 맛있기는 한데 네. 뒤끝? 작년 대학 축제를 가보니까요. 네. 이게 많이 먹게 돼가지고 이제 대학 축제에서 이제 인사불성 있는 친구들이 한 몇 배로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씨 말씀대로 그 뒤끝 네. 약간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이게 맛있다가 이게 한 네.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게 인사불성. 인사불성이 이거 돼요. 깨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상하게 머리가 좀 너무 네, 약간- 아프더라고요. 개인적인 건데 이거는 네. 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과일 소주 마시다가 먹으면. 그리고 네.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안 일어나져요. 근데 이 술을 학생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술을 정말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소주를 못하면 항상 나 맥주는 먹을래, 나 네. 콜라 먹을래 이랬었는데 그쵸? 어떠한 음료수와 술을 섞은 듯한 느낌으로 맞아요. 많이 곽광을 받더라고요. 네. 최근엔 또 과일주에 이어서 탄산수를 출시했다고 하거든요. 이걸로는 좀 선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프라도 소다 맛. 그거죠? 저는 네. 그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네.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 상담을 하다가 네네. 그냥 급하게 음료수를 빨리 사야 돼서 네. 들어가서 그거를 브라더 소다를. 네. 그리고 저는 마시는 내내 몰랐어요. 그게 술인지. 네. 그래서 원래 제가 탄산수를 안 먹는데 그 한 병을 제가 다 먹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더 주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말이 더 빨랐나요? 알겠네요.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네. 그 제가 한번 우리 제 집 근처 네. 아직도 재래 슈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할머님이 이걸 알고 파실까? 학생들한테 그냥 팔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장벽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적으로 생각했던 건 주류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백세의 노트 그럼 또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에 보면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오. 네. 그래도 롯데맨이다. 롯데맨. 일단 네. 롯데다. 롯데 주류를 들어간다는 것은 롯데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렇죠. 롯데는 주류 시장에서 만약에 입지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기업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모기업이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업계 2위든 뭐든 간에 일단 그래도 롯데니까 좀 책임져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가 지금 네. 세계 랭킹 우리나라 5위죠. 5위? 네. 그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그 롯데가 삼성에 있는 화학산업 부분을 또 인수했고 네. 하나도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고민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삼성맨이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하나맨이 되는 거고 어느 날 롯데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회사 측에서 위로금을 지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직무가 이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업계도 중요한데 또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브랜드 타이틀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하다못해 대출 받을 때도 뭐 등급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대기업의 같은 좀 나물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그런 타이틀이 있는 곳에 진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트 진로와 롯데 주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술을 만드는 회사들은 도대체 어느 과 학생들이 가는지가 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궁금합니다. 역시 여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학과다 보니까 혹시 베트남학과 전공을 살려서 이런 쪽에 취직할 수 있나 그게 평소에 궁금했었어요. 속된 말로 KT 엔진을 달면 흡연율이 든다는 것처럼 주류 회사에서 가면은 이렇게 그만큼 많은 주류를 섭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두 회사 간의 작업 환경이나 근무 조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른지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이 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사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연봉 차이가 있는지.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산희 학생, 어떤 질문들이 많았나요? 아무래도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취업 걱정에 관련된 질문이 많더라고요. 주류 회사면 정말 내가 주류 회사에 관련된 과가 아닌데 네.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술 잘 못 먹는데 주류 회사 가면 회식 같은 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그냥 카더라인데요. 네. 술 잘 먹으면 취직이 된다. 왜요? 이렇게 카더라. 면접 때 뭐
주량 뭐 물어본다 뭐 이런 얘기도 그냥 한간에 그냥 들었었거든요. 한간에 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이 그 술자리 면접 같은 걸 예전에 유행처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술을 많이 먹느냐 그걸 보기 위함은 아니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다들 면접장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 보기 위해서 진행되는 면접이에요. 취중진담 정확한 표현이죠. 취중진담. 술 많이 먹어서 붓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취중진담이 정말 중요해요. 친한 형도 얼마 전에 취직이 돼서 그 모 기업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연수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갔나 봐요. 근데 뒤풀이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연수에서 좋은 점수 받고 싶어서 부장님께 차장님께 가서 한 잔 따라드리고 이러고 하는데 본인은 그런 거 못 하겠다고 그런 거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 많이 봤어요. 절대 못 따라주겠다고 지금처럼. 근데 술이 취하니까 따라준 걸 까먹고 계속 따라드니까 같은 사람한테. 어떡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취를 합쳤습니다. 네, 홍쌤, 아무래도 주류 회사에 대한 지원 자격, 또 인재상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반기 롯데 채용을 보면 그러니까 제과 쪽에서도 생물 바이오 쪽 식품 전공했던 아이들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또 주류 쪽에서도 뽑았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술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발효 관련돼서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겠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은 문과 학생들이 많고요. 그런 친구들은 주류업계만 쓰는 친구들은 이 바닥에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의 내수 소비재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영업을 많이 뽑는 직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식음료, 패션, 뷰티, 자파, 주류, 통신, 포털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여기까지는 한 방에 말씀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기업을 두드리는 학생들에 대한 특징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학생들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백화점에 많이 가고 내가 쇼핑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랜드에 가야지, 내가 롯데 백화점에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패션은요 날카롭게 깎인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턴을 하고 또 의상 디자인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공모전 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주류업이라고 하면 내가 뭐 술 먹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쟁자나 나나 거의 똑같아요. 문과 채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네가 술을 좋아해서 뽑아가는 건 아니에요. 네가 영업이라는 걸 할 수 있어? 마케팅이라는 걸 할 수 있어? 자, 우리 주류업은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경쟁 굉장히 치열한 레드오션이고 그다음 마케팅 전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업계인데 너 들어와서 그런 전략 구사할 수 있겠어? 요걸로 뽑는 거지 뭐 술을 알아서 뽑아가는 건 아니에요. 발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회식 자리에 가면 해당 주류 회사의 술만 또 마셔야 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 학생이 현대자동차 입사한 친구인데요. 술 먹고 우리 택시 잡고 이동하잖아요. 현대자동차인데 택시를 잡았는데 기아자동차가 온 거예요. 보내주나요? 그럼 보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온 거긴 한데 그만큼 나의 애사심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룹 내 다른 회사에서도 가급적 그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롯데주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계열사에서도.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그렇다면 두 기업의 연봉이나 근무 환경 등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재 기업들의 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오늘 저는 그 기업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비 맥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굉장히 큰 메이저 외국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쟁하는 업계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롯데주류에 속해 있는 이제 롯데가 롯데주류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야 롯데는 연봉이 좀 짜자더라. 일은 많이 시키는데 돈은 좀 많이 안 준다더라. 그런 말이 정말 사실인가 궁금하네요. 롯데가 사실 그룹 사이즈라든가 물론 계열사들마다 차이가 있고 고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참고를 해야겠네요. 또 그 한간에서 온 카더라 있지 않습니까? 또 백수 씨께서 한번 그런 걸 속시원히 풀어주세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류 회사는 술자리 면접을 본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오히려 글쎄요 주류 회사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고요. 요즘은 근데 그 술자리 면접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금융권에서 몇 번 좀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제가 좀 팁을 드리면 그런 술자리 면접을 하면 술자리가 좀 늦어질 때가 있고 합숙 면접을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구보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술자리 늦게까지 있었는데 다음날 구보에 안 나온다. 그럼 당연히 이제 취업이 좀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도 항상 내가 지금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정신 차릴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죠. 혹시 뭐 또 다른 카더라가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또 뭐죠? 하이트 진로는 구조 조정을 앞두고 있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러게요.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주정 사업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술을 만들 때 술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그 업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사업도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밥통 사업이다. 왜냐하면 계속 그 기존 뭐 팔로우들이 들어오진 않고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하이트 진로가 보유하고 있었던 그 주정 사업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 에탄올의 지분을 창의 에탄올에 팔았고요. 그래서 창의 에탄올이 지금 주정 산업이 우리나라 1등 기업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규모는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20억 정도, 그다음 매출이 한 260억 정도 되는 회사라서 그다지 크진 않은데 업계에서는 이런 좀 규모는 작지만 알짜배기 사업인데 이걸 왜 넘겼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 나와 있는 좀 내용들을 보면 뭐 부채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좀 단기적인 사업적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입지가 워낙 견고한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요 이슈 때문에 야 여기 이제 무너진다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합당한 선택은 못 될 겁니다. 매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뼈 아팠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이트 진로와 롯데주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취준생들 자신의 취향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또 백수 씨의 취향 저격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자, 여기서로 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얘기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지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렇죠.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주량보다 영량이다. 라임이 기가 막히네. 라임 천재 기가 막히네요. 네, 요새는 힙합이 대세니까요. 네, 좋았습니다. 힙합 하십니까? 힙합을 할 걸 그랬어요. 예. 단지 요것만 갖고 판단하는 거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고 홍쌤께서 구조적 얘기 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네, 홍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류 회사만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전자업계만 두드리고 있는 구직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취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을 쓸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방송 많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들의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될 업계가 저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 그런 좀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산희 학생도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에 주류 회사 이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술을 뭐 많이 먹으면 취업이 잘 되겠다 이러한 좀 1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까 강백수 말씀대로 자기의 역량을 키우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의 마음을 대변한 답변까지 잘 들었고요.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